네, 안녕하세요. 리트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광운대학교 신입학 모집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일찍 그 데이터를 좀 공개를 했는데 2024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늦게 공개가 되긴 했어요. 결과가 좀 늦게 공개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는 시점하고 비교해 보면 예, 좀 공개된 시점은 좀 오래됐죠. 근 한 달가량 됐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이렇게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좀 다른 학교들 자료를 좀 살펴본다고 좀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광대학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네, 이제 관련된 입시 결과가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부터 수시 모집부터 시작해서 정시 모집 결과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모집 관련된 부분에서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학교가 공개한 자료에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수시 모집 결과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입시 결과를 이제 좀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정량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늠자 역할을 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형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일단 모집 방법은 일괄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 학생부 교과 100%로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2024학년도 거하고도 좀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반영 교과는 국수영사과 계열 상관없이 국영수사과 여기 관련된 교과목들 성적들은 이제 모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어차피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024 같은 경우는요. 당시 반영 교과가 계열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까지만,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까지만. 그러니까 인문하고 자연 같은 경우에 각각 사회랑 과학이 하나씩이 빠졌었는데 2025학년도에 반영 교과가 국수영사과, 국영수사과로 이제 계열 상관없이 다 들어갔다. 그럼 이 부분들이 입결에 대한 어떤 편차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영 교과 자체가 조금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입학 성적 자체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단편적으로 예단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편의상 과거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 사회 과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사회 과목에 대한 그 선택 과목 수가, 사회 선택 과목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과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적다.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사탐 관련된 선택 과목이라고 해봐야 1학년 때 공통 과목으로 들었던 통합사회, 그 다음에 한국사 정도까지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고 2, 3학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뭐 일반 선택 과목에서 사회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는 뭐 아예 일반 선택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진로 선택 쪽으로만 이제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하락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진 않고 달리 생각해 보면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도 결론적으로 과탐 선택 과목 수가 많냐?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1학년 때 공통 과목으로 들었던 통합과학을 제외한다면 결론적으로 2, 3학년 때 과탐을 선택하는 경우는 일반 선택이 많아봐야 한 과목 정도로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적이 조금 하락할 여지는 분명히 있으나 그게 막 눈에 띌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2026학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2026학년도에도 기본적으로 국수영사과가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와 동일하다. 그렇게 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운대학교는 교과 전형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이 좀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 최저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내신 등급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부담감 없이 순수하게 내신 성적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성적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광운대학교 교과 전형을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종 등록자들의 70% 컷, 그러니까 컷 평균이 아니라 70% 컷을 공개했다. 이렇게 지금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논술 우수자 전형, 논술고사 성적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은 네,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이따가 이제 잠시 후에 다른 전형을 좀 살펴볼 때 그때 가서 좀 다시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일정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합격자들의 최종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이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자공학과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광운대가 지금 입시 홈페이지, 그러니까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작년하고, 그러니까 2025학년도하고 2024학년도에 조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옆쪽에다가 2024학년도 성적을 좀 기재를 할 건데, 2024학년도 기준의 자료는 당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비교해 쓸 자료들은 당시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을 공개했었습니다. 평균 성적. 근데 올해 같은 경우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70% 컷을 공개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마도 공개한 기준 자체가 좀 달라진 거는 아마도 이렇게 반영교과에 대한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하고 70% 컷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평균이 70% 컷보다는 통상적으로는 좀 높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 일단 한번 좀 살펴보면, 자, 모집 인원 17명 모집했고요. 2024학년도에도 모집 인원은 동일했습니다. 2026학년도 최종 모집 인원은 아직 이제 확정 요강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강을 통해서 최종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경쟁률은 9.5대 1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전 연도 경쟁률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 경쟁률은 3.8대 1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경쟁률이 대폭 뛰었고요. 자, 그래서 70%컷 등급은 지금 1.89등급. 그러니까 70% 컷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다른 대학들 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1등부터 10등까지,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의 최종 등록자 성적을 쭉 나열을 했을 때 그중 7등에 해당되는 학생의 성적이 얼마인지 그거를 공개한 게 이제 70% 컷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 여기 이제 평균 성적이라고 해서 2024학년도 입학처에서 공개한 평균 성적은 기본적으로 전체 합격자들의 그 내신 등급을 다 더한 다음에 인원 수대로 이제 나눈 거니까 그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0% 컷이 지금 1.89 등급. 자, 그러면 2024학년도 당시 평균 성적, 평균 등급은 몇 등급이었었냐면 1.84등급이었었습니다. 1.84등급. 그러니까 이게 50% 평균치였고, 그러니까 딱 그 평균치였고, 그 다음에 1.89가 70%컷 성적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뭐 평균치가 보통 70% 컷보다 높아야 되는 게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이제 성적 편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고 했을 때, 평균치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된 거를 보면은, 네. 아까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교과 국영수사과로 다 들어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성적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올해 광운대를 지원하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영교과가 2025, 2026학년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반영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통신공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10명 모집에 12.1대1 네, 경쟁률이었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5.1대1이었는데 그때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좀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수험생들에게 조금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70% 컷은 2.19, 2024학년도 기준으로 평균치는 2.2등급이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융합공학과 같은 경우가 15.4대1 경쟁률, 역시 전년도 5.9대1 경쟁률에 비해서는 좀 많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성적은 2.52, 이전 연도 평균은 2.55 등급이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전기공학과 9대1, 그 다음에 이전 연도 6.4대1이었는데, 네, 그렇게 편차 크진 않았고요. 자, 합격자들 성적은 2.22등급, 이전 연도 평균치가 1.95등급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2024학년도가 좀 높았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으니까 아마 좀 적절히 조절을 해서 지원을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재료공학과 같은 경우에 11.2대1 이전 연도 이제 그 성적은 경쟁률은 전자재료공학과가 4.8대1이었네요. 4.8대1이었고 그때보다는 네, 경쟁률이 역시 좀 많이 뛰었습니다. 많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2.23등급이 지금 70% 컷이었는데 2024학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면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2.14등급이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시스템공학부, 반도체 시스템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7명 모집에, 자, 경쟁률 9대1, 이전 연도 5.1대1이었는데, 네,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성적은 2.18, 이전 연도 2.07등급이 평균 등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정보공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13.4대1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죠. 이전 연도 같은 경우가 3.8대1이었는데, 네, 그때보다 경쟁률이 대체적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뛴 게 사실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24학년도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좀 너무 낮아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따지고 보면 2024학년도 경쟁률이 오히려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 경쟁률 치고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오히려 이제 한 10대 1 정도 내외 선을 유지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정상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네요. 자, 어쨌든 컴퓨터 정보공학부 같은 경우는 2.4등급 정도가 70% 컷이었고요. 2024학년도 평균 등급은 2.6 1등급이었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소프트웨어학부 10대1이었습니다. 이전 연도 경쟁률 3.3대1. 네, 역시 많이 뛰었죠. 자, 그리고 지금 합격자들 70% 컷이 2.25등급인데, 네, 이전 연도 같은 경우 2.20이 평균이었으니까 역시 비슷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정보융합학부 14.9대1. 네, 이전 연도 경쟁률은 4.2대 1 경쟁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합격자 70% 컷은 2.49등급, 이전 연도 2.9등급 평균 등급보다는 좀 올랐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수능 최저도 없는 그 교과 전형인데 2.9등급 정도 나왔었다면 사실 2.9등급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여력을 힘을 좀 발휘해서 2.49등급까지 70% 컷이 형성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로봇공학, AI 로봇 전공 같은 경우 지금 10.5대 1, 이전 연도 경쟁률 5.8대 1이었는데 역시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들 70% 컷은 2.36, 이전 연도 2.33 등급이었습니다. 네,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로봇 학부, 정보제어 지능 시스템 전공 같은 경우 9.7대 1 정도였고요. 이전 연도 6.8대 1이었는데 그때보단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 자, 2.80이 지금 70% 컷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전 연도 컷은 2.14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거, 소프트웨어 학부랑 지금 여기 두 개, 지금 이제 정보제어 지능 시스템 전공자 한번 비교해 보면, 서로 이제 결과치가 조금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2.8등급,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도 없는데 지금 2.9등급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지나치게 성적이 좀 낮게 나온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정보제어 시스템 전공 같은 경우, 이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2025학년도 데이터를 보시기보다는 그래도 2024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유리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학생들 숫자도 지금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정보제어 지능 시스템 전공은 전년 대비 입결 자체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원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공학 쪽으로 한번 가보면, 건축학과 같은 경우가 11.3, 건축공학도 11.3, 그죠? 자, 그리고 합격자들 70% 컷은 각각 2.13, 2.50이었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지금 뭐 6.3, 14대 1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합격자들 성적은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2.29. 그 다음에 건축공학이 2.24였었는데, 뭐 건축공학이 그때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건축학과는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 그래서 건축공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가 지금 12대 1, 선호도 굉장히 높죠. 12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이 한 4.1대 1이었는데, 그때보다 경쟁률이 거의 3배 정도 지금 뛰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들 성적은 2.23, 이전 연도 2.26 등급이었으니까 얼추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 뭐 50%, 그러니까 평균치하고 70% 컷이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좀 비슷하게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공학 같은 경우가 9.3대 1, 이전 연도 경쟁률도 9.8대 1로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공학 같은 경우 지금 1.97 등급인데 이전 연도도 대단히 높았었거든요. 1.91 등급이었으니까,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2024, 2025가 사실 거의 편차 없이 비슷하게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과. 자, 수학과가 지금 8.2대 1이고요. 이전 연도 경쟁률이 4.4대 1. 그때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역시 경쟁률은 상승했습니다. 자, 입결은 2.40, 이전 연도 평균은 2.04 정도.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전자바이오 물리학과 같은 경우가 10.2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5.5대 1이었는데, 어쨌든 입결을 보면 2.34, 이전 연도가 2.58 등급. 평균치가 이 정도였으니까, 적절히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과가 지금 8.3대 1, 이전 연도하고 비슷했습니다. 7.8대 1이었으니까 비슷한 경쟁률이었고, 그 다음에 입결 자체가 지금 2.13, 이전 연도 입결은 1.88, 평균치니까 뭐 평균치 대비로 따져보면은 매우 큰 편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얼추 보면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그런 결과치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등급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2.5등급 정도나 2.5에서 한 2.8 정도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진짜 합격하는 거는 사실은 운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능 최저 없이 합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면 자연계열 지금 평균 등급으로 대충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대략 이제 평균 등급, 뭐 모집 단위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2.2에서 2.3등급 정도 내외 선에서 일단 아마 2026학년도에도 입결이 좀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쓰시려면 2.1에서 2.2 정도가 조금 더 적당선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결과치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 모집 단위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인문 모집 단위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문학과부터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국문학과 지금 18.3대 1. 와, 전년도 경쟁률이 3.3대 1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진짜 많이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입결은 2.90. 이전 연도 평균이 3.37이었는데 제가 볼 땐 좀 더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집 인원이 좀 적어서 그렇게 이제 좀 편차가 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일단 지원하실 때 이 지원은 충분히 좀 고려해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높게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영어산업학과가 지금 11.3대 1, 이전 연도 7.5대 1이었고요. 자, 합격자들 평균 등급은 70% 컷은 2.16, 이전 연도 평균 등급은 2.91등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27.6대 1. 와, 경쟁률 엄청 높죠. 선호도가 높으니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자, 어쨌든 이전 연도 경쟁률은 3.4대 1이었습니다. 엄청 높아졌죠. 자, 그리고 지금 등급이 2.37, 이전 연도가 3.29등급. 대체적으로 인문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자연 쪽 경쟁률이 높아진 거는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인문 쪽 경쟁률이 높아졌던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요인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우리 세 개 학과 정도만 살펴봐도 2024학년도 입결이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지원한 학생들이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심리학과가 15.6대 1, 이전 연도 4.8대 1이었던 거에 비하면 역시 많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2.54등급, 이전 연도 평균 등급은 2.82등급. 지금 이전 연도 평균보다도 70% 컷이 지금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집 인원은 좀 적다라고 하는 측면은 감안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입결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부가 문화산업학부 같은 경우가 2.46 정도, 자, 경쟁률은 15.9대 1이었는데 역시 여기도 전년도 경쟁률 5.3대 1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가 문화산업학부 같은 경우 이전 연도 평균은 2.88 등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과 14대 1, 이전 연도 4.6대 1. 자, 입결 평균은 70% 컷은 2.80, 이전 연도 평균치가 2.05. 이렇게 나오면 행정학과는 거의 100%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2024학년도 성적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법학부 지금 14.9대 1. 대체적으로 이전 연도 경쟁률이 거의 대부분 다 한 3대1, 4대1이었는데 다 높아졌습니다. 3대1, 4대1 정도의 경쟁률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많이 높아졌고요. 자, 그 다음에 입결 평균치, 입결만 좀 비교해보면, 자, 지금 법학부가 2.64, 70% 컷이 2.64, 이전 연도 2.95등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학부 2.54 등급이었고요. 이전 연도가 국제학부가 4.28등급. 뭐 높아질만 하죠. 그런 부분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제 단일 전공, 그러니까 단일 경영학부, 단일 이제 학부로 모집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지금 경영학 전공과 빅데이터 경영 전공으로 분할을 해서 모집을 했고요. 자, 분할 모집한 결과 70% 컷은 비슷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2.42, 2.47. 이전 연도 경영학부 단일로 모집했을 때 2.74등급이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좀 더 높아졌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통상학부가 2.44, 이전 연도 2.11 등급이었었다라고 하는 점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운대가 어쨌든 뭐 인문 쪽보다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자연 쪽, 공대 쪽으로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은 대학교였던 만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문 쪽 모집 단위들의 입결 평균이 조금 낮게, 자연계열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된 것도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쪽 같은 경우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대략 평균 잡아서 한 2.4 정도에서 한 2.5등급 정도, 요 정도 사이면은 지원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높게 잡으면 여기서 0.1등급 정도 좀 더 상향으로 한다면 2.3등급 정도 내외 선에서 지원을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결과의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과 전형 자체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그 입결 자체가 변화되는 학부는 좀 조심하면 그냥 평균적 수준에서 그냥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얼추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충분히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이제 아시겠지만 정성평가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광운대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농어촌이나 특성화고 졸업자 뭐 이런 이제 그 특별 전형을 제외하면 일반 전형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집 단위들이 이제 총 큰 일반 전형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광운 참빛 인재 전형 면접형이란 전형이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면접형 전형이 있으면 서류형 전형도 있겠죠. 서류형 전형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선발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요건 그냥 한꺼번에 몰아쳐서 미리 그냥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일반 전형 중에서 면접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전형이 대략 두 가지인데, 지금 여기 광운 참빛 인재 전형에서 면접형이라고 하는 전형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소프트웨어 전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전형은 어쨌든 둘 다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건데, 이 두 개 전형의 이제 특징이 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류 100%로 학생들을 뽑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 그러니까 서류죠,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선발하는 선발 인원 지원자의 3배수까지를 모집을 하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2026학년도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변화가 있는데 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일단 1단계 선발 배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6학년도에는 1단계 선발 인원 배수가 기존 3배수에서 3.5배수로 좀 더 늘어났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단계 평가 방법도 2026학년도에는 좀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6학년도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60%와 그 다음에 면접 4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대학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른 대학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면접이 30%라고 한다면 그냥 기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면접 비중이 40% 이상이 나오면 결코 면접이 작은 비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의 변별 요소가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하는 점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올해 광운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면접 대비에 대한 내용들 보다 이전보다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70% 컷 성적을 역시 동일하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뭐 2024학년도하고 굳이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2025학년도 기준으로만 그냥 따지고 한번 가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2025학년도하고 2026학년도에 지금 이제 단순히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6 같은 경우에는 면접 비중이 지금 증가하기 때문에 학생부 등급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또 평균치를 묶어보면 우리 눈에는 그게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등급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70% 컷을 지금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성적대가 평균 성적대하고 이렇게 큰 편차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쟁률 자체는 제가 작년 거랑 한번 비교해 보니까 경쟁률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진짜 편차가 좀 컸었는데, 그나마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게 경쟁률에 차이가 크진 않았습니다. 모집 인원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을 가지고 뭐 따로 비교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합격자들의 지금 평균, 그러니까 70% 컷이 2.56. 그러면 평균 자체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한 2.4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합격한 최저 등급으로 합격한 학생이 훨씬 더 편차가 크다라고 하면 평균치하고 70%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학종은 그거를 살펴보기가, 학교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대략 한 이 정도 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4학년도 평균 성적하고 편차가 보통 한 0.5 이상 차이가 나면 제가 그 모집 단위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0.5 이내라고 한다면 굳이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이 정도 선이구나, 비슷한 선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공학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평균이 2.74였는데 사실 0.2 정도 차이 났으면 그렇게 큰 편차가 생겼다고 보진 않고요. 그런 점에서는 전자통신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15라고 돼 있는데 이전 연도 평균은 2.92였으니까 역시 편차가 크진 않다. 자, 다만 전자융합 같은 경우는 지금 70% 컷이 3.4, 이전 연도 평균이 2.9등급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비하면 여기는 좀 편차가 좀 생겼죠. 근데 이조차도 일단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면접으로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이런 정도의 편차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공학은 2.83, 전년도 거의 비슷했고요. 2.81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전자재료도 2.91, 반도체가 지금 3.25 정도,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공학부가 5.85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컴퓨터 정보공학부는 이전 연도 평균이 2.58이었는데 70% 컷이 5.85면, 그러니까 15명 중에서 15명을 모집하는데 70%라고 한다면 대략 한 10등 정도, 15명 중에 10등한 학생의 성적이 5.85라고 한다면 나머지 뒤에 5명의 성적은 성적순으로만 나열하면 더 낮게도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정보공학부는 작년에 비해서 2024년 4학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생기부가 더 우수한 학생들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부가 2.83 정도, 그 다음에 정보융합학부가 지금 3.31 정도 나와 있고요. 뭐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땐 유의미한 편차라고 보여지진 않고, 자, AI 로봇도 지금 3.19, 정보제어 시스템, 정보제어 지능 시스템 전공 같은 경우 지금 2.74인데, 여기도 한 3.14 정도가 나왔었는데, 한 0.4 정도 편차는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 건축학과가 3.2, 건축공학이 지금 4.36인데 건축공학도 역시 편차가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공학은 이전 연도 평균이 2.89였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편차가 좀 컸죠. 그러니까 70% 컷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7명 모집에, 그러니까 5등 성적이 대략 한 4.36 정도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2.43 정도, 환경공학이 지금 3.13, 큰 편차 없었습니다. 전년도하고. 수학과가 3.9, 여긴 좀 편차가 생겼네요. 이전 연도 평균은 3.12였습니다. 3.12. 자, 그 다음에 전자바이오 물리학과가 2.89, 이전 연도 3.34 정도 나왔었고요. 화학과가 2.43, 이전 연도 2.76이었으니까 그렇게 큰 편차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 뭐 학종인 만큼 딱 내신 성적을 끊어가지고 몇 등급 정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생기부가 매우 뛰어나거나 어떤 이제 진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학종 평가에서 되게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에 대한 그런 어떤 기록지 자체가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신 성적대가 크게 보면은 한 2.7등급 정도 내외의 선이라고
보시면은 아마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요 정도 등급 선에서 네,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 쪽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면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3.10, 그 다음에 영어 산업이 지금 2.85, 그죠? 뭐 비슷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2.97, 그 다음에 산업심리가 2.77 정도. 네, 산업심리도 뭐 크게 편차가 생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문화산업학부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이전 연도 평균이 2.9 2등급이었으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편차가 좀 생겼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행정이 지금 3.23, 그 다음에 법학이 3.15, 그 다음에 국제학부가 3.58, 그 다음에 경영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3등 초반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통상이 지금 3.96, 이전 연도 3.05였던 거에 비하면 편차가 좀 생겼습니다. 제가 별도로 체크하지 않은 경우는 0.5등급 이내 정도의 편차만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체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2.9등급 정도, 네, 2.9등급 내외 선에서 아마 이제 합격자들이 좀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조차도 이제 뭐 정성평가 영역인 만큼 또 면접의 영역이 있는 만큼 네, 그냥 단순화해서 요렇다는 얘기지 실제로 이 부분들의 성적들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 부분들은 본인들의 그 학생들의 수험생들의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서류형 이제 입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갈 건데, 서류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서류 100%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면접형보다는 아무래도 면접 30%에 대한 비중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예측 가능성이 면접형보다는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평균 등급 자체가 기본적으로 면접형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방금 살펴봤었던 면접형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성적대 자체가 조금씩 전체 평균을 내면 아마 조금씩 높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제가 다 살펴보진 않고 요렇게만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연계열 평균이 한 2.81 등급이었거든요. 평균치가 그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인문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 평균치가 2024 평균치가 인문계열 전체 평균치를 내면은 대략 한 3.03등급 정도였었습니다. 3.03등급.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면접형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면접형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24학년도 기준으로 서류형 평균은 2.81,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 면접형 평균 기준 2.86이었었습니다. 면접형은. 그리고 인문 쪽 같은 경우에 면접형 같은 경우는 3.0이었거든요. 이건 인문은 거의 뭐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류형이 면접형보다는 소폭 높다라고 하는 거. 네, 그냥 전체 평균치만 놓고 봐도 조금 소폭 높게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보이는 네, 그런 형태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 삼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게 큰 편차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막 최저 등급으로 이제 최저 내신이 아주 낮은 마지막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이 심지어 뭐 4등급, 5등급 넘어가는 경우도 면접형에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네, 이 부분들의 평균치는 그런 부분들 적절히 고려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형보다는 조금 더 높은 등급에서 지원을 하시는 게 서류형은 조금 더 합격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찬빛 인재 면접형 전형하고 모집 방법은 동일합니다.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선 1단계 70과 면접 30%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다만 2026학년들은 그조차도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앞서 이제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진짜 이 취지 자체가 단순히 이제 뭐 서류 평가인데 서류 평가에서 보여지는 정말 이 소프트웨어 우수 능력이 있는 점을 이제 판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적 편차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컴퓨터 정보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3.92, 이제 여기는 학부 자체가 이제 좀 개편이 된 부분, 개편은 아니고 컴퓨터 정보공학부는, 개편이 아니죠.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해보면, 이전 연도 평균치가 3.17 등급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했죠. 70% 컷이니까.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부가 3.21, 이전 연도 3.30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융합공학부가 3.36, 네, 이전 연도 3.59였습니다. 그리고 AI 로봇 전공이 4.60, 여기는 네,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났어요. 2.79 등급 정도까지. 네, 그렇게 이제 좀 편차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그 소프트나 컴퓨터나 요런 쪽에 관련된 진로 역량들이 특히나 중요한 부분일 테니까 그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제 다른 대학들도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논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 전형을 어쨌든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한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전형 방법은 논술 성적 70%와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 30%를 합산해서 2025학년도에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 선발했고요. 요 부분이 2026학년도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논술 반영 비중이 더 커져서 논술 80%,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 20%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의 비중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025, 2026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논술 전형에서 보통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는 정말 이 교과 성적 자체의 반영 비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별 요소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한 입결을 살펴보실 때는 학생부 등급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논술고사 성적이 몇 점 정도가 되는지 그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술고사 성적을 지금 100점 기준 만점으로 삼았을 때 그 중에서 합격자들의 지금 이제 70% 그 성적이 대략 한 몇 점 정도 나왔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게 좀 의미 있는 성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인문 쪽 같은 경우가 논술 성적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 80점 정도 내외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는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정보제어 지금 지능 시스템공 같은 경우는 49.5까지, 그러니까 절반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높은 데는 뭐 환경공학 같은 데는 80점 정도까지도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충분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네,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려면 어차피 기출 문제, 모의 문제, 이제 논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정시 모집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광운대가 공개한 그 자료에는요,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뭐 학종의 이제 주요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학종과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왔는데, 학교가 공개한 입시 결과 자료에는 뭐 이제 그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농어촌 학생 전형이나 서해 5도 학생 전형, 뭐 그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 뭐 이런 전형들에 대한 입시 결과까지 아주 상세하게 공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 미처 이제 다 다루고 오진 못했지만, 그 해당 전형에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께서는 저희 이 자료를 저희 이제 리테라이즈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에도 자료 업데이트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광운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해당 자료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두 경로를 통해서 좀 수월하게 원하는 경로 쪽에서 자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입결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처 이제 그 다른 전형도 다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정시 모집 입시 결과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모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학교가 공개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70% 컷을 공개를 했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4학년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당시 학교가 공개했던 자료는 내 평균 성적을 공개를 했다. 그래서 두 개 성적을 역시 비교해 보시는 거 그냥 나름대로 의미 있게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이제 그 주요 사항과 변경 사항 일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모집 단위별로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건 뭐 다른 학교들도 다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반영을 했는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인문 모집 단위, 그리고 경영하고 국제 통상 같은 경우 여기 경영 상경 계열, 그다음에 자연 이렇게 이제 좀 구분했을 때,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각각의 반영 비중이 인문 같은 경우는 30,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20% 값으로 다 고정값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과 국제통상 계열 같은 경우는 30, 국어 30에 수학 30, 그 다음에 탐구 20, 자연 계열은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그 다음에 탐구 25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정 과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열에 따라서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이제 지정을 해놨었던 뭐 수학은 기하나 미적, 그다음에 탐구는 과탐을 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정 과목은 없었는데 다만 가산점이 있었죠. 가산점이 뭐 지레 짐작하시겠지만 자연 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자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때의 가산점, 과탐을 선택했을 때의 가산점이 각각 부여됐었는데 수학에서 기하 미적을 선택하면 3%, 과탐을 선택해도 3%의 가산점 영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26학년도에도 뭐 기본적으로 아마 그 평가 방법에는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계획안에서 보면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계획안에서 좀 이례적으로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이제 눈에 띄게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유전공, 그러니까 여기 자율전공학부라고 하죠. 학부의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전공학부를 이제 운영하는 방식들이 학교마다 좀 다른데 뭐 이제 모집 시기도 다르고요. 근데 여기 광운대 같은 경우는 정시 전형에서만 자율전공학부 모집 인원을 선발하고요. 정시 어디에서만 선발하면 다군에서만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전공 자체를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모집 인원들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 지금 266명, 142명 정도를 모집했었고, 제가 인원을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확대된 건 아니네요. 확대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카운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확대는 아니고, 네,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는 했습니다. 유지. 네, 유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26학년도 여기 그냥 미리 그냥 요 내용에서 좀 살펴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인문하고 지금 분할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 자율전공 같은 경우 266명을 지금 모집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계획안에 지금 예상되어 있는 거는 253명을 모집하기로 했었으니까 제가 숫자 잘못 카운팅했네요. 네, 조금 줄었네요. 조금 줄었고 그다음에 인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142명에서 141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라고 쓴 거는 제가 잘못 쓴 것 같고 잘못 썼고요. 네, 유지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 다군의 선택지로서 활용하기에 생각보다 이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수능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씩 좀 비교를 해보면서 학과별로, 모집 단위별로 비교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들 일부에는 가산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0%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가산점의 영역은 우리가 이제 잠재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경쟁률 같은 경우, 정시 경쟁률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편차가 이렇게 매우 큰 모집단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들은 제가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할 건데, 뭐 건축공학 같은 경우는 지금 14대 1 정도 경쟁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건축공학 같은 경우는 9.2대 1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높아지긴 했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좀 기이하게 높아지는 걸 제외하면 뭐 여기 환경공학도 좀 높아지긴 했어요. 이전 연도 7.5대 1이었으니까. 7.5대 1, 그 다음에 건축공학이 9.2대 1, 그때에 비하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이외에는 경쟁률의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경쟁률을 크게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환산 점수도 지금 우리가 당장 수능 치른 건 아니기 때문에 환산 점수를 지금 굳이 여기서 비교하지는 않을 거고, 환산 점수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광운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지 그때 가서 자료를 살펴보시는 거는 네,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냥 수능 100분위, 그 다음에 편의상 등급 정도 한 어느 정도 나왔을지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전자공학과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전자공학과가 지금 국수탄 100분위 점수로만 기준으로 하면 84.33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84.33에 영어까지 포함했을 때의 등급이 한 2.88 등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략 영어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보면 아마 평균을 내보면 3등급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네, 그런 점수대가 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학생들마다 성적, 교과목들 성적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 평균치를 내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린 국수탄 100분위만 기준적으로 했을 때 그냥 영어는 편의상 2에서 3등급이라고 그냥 가정해놓고 우리는 국수탄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점에서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자, 일단 70% 컷입니다. 70% 컷이 지금 84.33이라는 거고요. 전자공학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전 연도 50% 평균하고, 그러니까 이전 연도 2024학년도 공개했던 거는 평균치를 공개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균치로 보면은 이전 연도 평균치는 82.51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네, 입결이 좀 많이 상승한 거죠. 평균치보다, 전년도 평균치보다 2025학년도 70% 컷이 오히려 더 상승했기 때문에 성적대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자통신공학이 82.67, 이전 연도 81.17이었는데 평균이 그때에 비해서 역시 70% 컷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자, 좀 더 높아졌고요. 자, 전자융합공학이 지금 83.17, 이전 연도 81.69보다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70% 컷이 50% 평균,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도 좀 더 높아졌다. 자, 그리고 전기공학이 88.33. 전기공학은 네, 이전 연도 평균치에 비하면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전 연도 평균치가 80.04였는데 네, 정말 전기공학과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88.33이면 네,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도 네, 점수대가 지금 엄청 높게 나타났는데, 네, 88.33이면요. 지금 충원 예비 번호 같은 경우 8명을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 한 75% 정도 충원율이 지금 돌았거든요. 그건 75% 정도 돌았고, 실제로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충원 합격률이 한 153.6% 정도 돌았으니까, 일단 이제 뭐 충원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 아마 이제 글쎄요, 전반적으로 지금 성적이 좀 뛴 이유가 제가 이제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자전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모집 인원이 이제 극단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 비교를 제가 좀 해드리면서 같이 보는 게 좀 좋겠네요. 그러니까 전자공학 같은 경우 2024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56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자통신공학 같은 경우가 31명, 그리고 전자융합공학 같은 경우가 27명, 그리고 전기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28명이었으니까 거의 지금 네, 인원이 절반 이상이 지금 다 깎여버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입결 상승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점에 잠깐만 한번 여기 밑으로 내려서, 그럼 상대적으로 신설된 모집단이었던, 그러니까 모집 인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모았던 자율전공 같은 경우 네, 보시면
80.50 정도가 지금 등급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전을 선택하게 되면 어차피 전공을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데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추어 보면 오히려 2025학년도 같은 경우 자전이 신설됐을 때 자전을 선택하는 게 전자나 전기나 이런 이제 굉장히 선호도 높은 학과들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네, 이제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근데 뭐 직접적으로 모집 시기가 동일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모집 시기를 같은 모집 시기로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지금 자전은 전년도에도 정시 다군에서 모집을 했었고요. 그러면 지금 공대 쪽에서 다군에서 모집했던 네, 지금 전자통신공학과하고만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해봐도 전자통신공학보다도 오히려 입결 성적이 더 낮게 형성이 됐다. 70% 컷이. 네, 이 점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융합공학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작년에 정말 이제 그 자전을 선택한 친구들은 네, 상대적으로 좀 득을 봤다라고 하는 점을 네, 확실히 이제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작년 자전 이제 제가 다른 대학들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자전이 이제 입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꼬리가 좀 길게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성적치보다 조금 낮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충분히 이제 좀 고민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현실적인 결과로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럼 올해 다시 자전 성적이 그러면 이제 80.50 정도 형성됐으면 다시 이제 엄청 높아질 거냐? 모집 인원 대비로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 70%컷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극단적으로 많이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드네요. 대략 한 82 정도? 네, 내외선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보다 더 극단적으로 높아지기에는 모집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집 인원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한 82 정도 잡으면 얼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뭐 실제 수능 끝나봐야지 알겠죠.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전자재료공학도 한번 모집 인원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자재료공학도 28명 모집했고요. 그래서 80.50 정도 이제 평균치 형성이 됐는데 다군이었죠. 다군 쪽이 지금 지금 좀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81.23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시스템 공학 전공 같은 경우가 22명. 여기는 오히려 이전 연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20명 정도 모집을 했었는데 22명으로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자, 70% 컷은 82.33, 이전 연도 81.18 등급이었습니다.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공학부 11명 모집, 이전 연도 36명 모집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70% 컷은 82.50, 이전 연도 80.88 정도였었으니까 네, 그때보다도 오히려 모집 인원 감소가 성적 상승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프트웨어 13명, 이전 연도 41명 모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78.67 여기는 좀 의외로 좀 낮게 나왔네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네, 이전 연도 81.08이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학부는 네, 좀 꼬리가 좀 길게 갔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정보융합학부 같은 경우가 12명 모집, 이전 연도 정보융합학부는 37명을 모집했습니다. 84.17, 70% 컷이었고요. 이전 연도 81.62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로봇 전공 26명,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전 연도 24명을 모집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모집 인원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자, 80.67 정도였고 이전 연도 여기 그 평균치는 81.42였습니다. 81.42. 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줄지 않은 학과들은 뭐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조금 소폭 하락하거나. 자, 그 다음에 로봇 학부, 정보제어 지능 시스템 공학 전공 같은 경우 3명 모집했네요. 네, 극단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전 연도 26명을 모집했고요. 자, 평균치는 70% 컷은 80, 이전 연도 평균은 79.67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건축 12명, 그 다음에 건축공학 6명인데 전년도에 각각 13명, 12명을 모집했고요.
81, 81.17, 이전 연도 평균치는 81.14, 그 다음에 건축공학이 80.70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건축학과는 오히려 좀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화학공학 12명 모집했고요. 이전 연도 29명을 모집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자, 81 정도 지금 이제 형성이 됐고요. 이전 연도 이제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 연도 평균치는 80.57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형성됐고, 환경공학 7명, 이전 연도 12명 모집했었습니다. 자, 70% 컷은 80.50, 이전 연도 79.19 정도, 네, 형성이 됐고요. 수학과가 8명, 그 다음에 물리학과 8명, 그 다음에 화학과 11명, 이전 연도에는 모두 다 19명씩 모집을 했었습니다. 자, 76.17, 72.67, 79.33이 각각, 네, 컷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이전 연도가 수학이 78.75,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가 79.75, 물리는 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화학과 같은 경우가 79.74 정도였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 인원의 변동이 좀 큰 모집 단위들 이제 올해 어떻게 이제 배정이 될지 다시 한번 이 자료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정시 확정 요강이 나오면 그때 한번 모집 인원 충분히 좀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모집 인원부터 그냥 한번 쭉 한번 먼저 써볼까요? 네. 지금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8명 모집이었는데 이전 연도 13명 모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산업학과가 이전 연도 16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28명, 그 다음에 산업심리가 16명, 그 다음에 동부가 문화산업학부가 이전 연도 24명, 그 다음에 행정학과가 이전 연도 19명, 법학부가 42명, 그 다음에 국제학부가 12명이었고요. 경영학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는 단일 모집을 해서 54명, 54명을 모집했고요. 국제통상은 22명을 모집했습니다. 인문 모집 단위들은 지금 뭐 빠짐없이 모든 모집 단위가 다 감소했다. 네, 인원들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인문 자전으로도 채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79.33, 이전 연도 평균치는 80.25였습니다. 80.25. 자, 영어 산업이 지금 78 정도였고, 이전 연도 79.70이었었습니다. 79.70. 자, 인문 쪽 같은 경우는 네, 모집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 평균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물론 70% 컷과 평균치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네, 얼추 비슷하게 나타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79.67, 이전 연도 80.45가 평균이었습니다. 자, 산업심리 78.67, 이전 연도 79.47이 평균이었고요. 동부가 문화산업학부 같은 경우 77.67, 이전 연도 평균은 80.64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학부는 행정학과가 79.17, 행정학과 이전 연도는 80.88이었고요. 80.88. 그 다음에 법학부가 80.67, 이전 연도 80.78. 국제학부가 77.5, 이전 연도 79.71. 그 다음에 경영학부 83, 84.67, 경영 빅데이터 전공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전년도에 경영학부 단일 모집으로 81.14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 81.5, 이전 연도 79.89 정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자전은 80.5로 인문자전과 지금 자전은 동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런 부분들로 이제 놓고 보면은 이제 좀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인문백분위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이제 2026학년도에도 사실 자율전공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문 평균은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 대략 백분위가 한 79에서 한 80 정도 사이, 네, 요 정도가 이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자연은 너무 편차가 커서 뭐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뭐 지금 전기공학과 같은데 지금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뭐 전기공학 같이 지금 최고점을 좀 제외하면, 나머지 학부들이 얼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면 평균치가 그래도 한
82 정도에서 83 정도 사이 내외가 지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 변동이 없으면 네, 요 정도 선이 또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시전형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요. 이 정도로 해서 2025학년도 광운대 입시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지원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 참 자전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정말 이제 새로운 변수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준 건 분명히 좋긴 한데 이제 그 트랙이 이제 어떻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도 향후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가운데 입시 결과 내용들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대학교 입시 결과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관련 자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